안녕하세요. 저는 3살 배기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5년 차이고 신혼 1년 정도 외에는 밤에는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약간 유산할 위험이 있어 극도로 조심했는데요. 나중에 안정기가 되어도 불안하다며 휴직까지 내고 몸조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혹여나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싶어서 7개월 넘게 참아왔어요.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사업을 잘 운영해 오셔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도 장인어른 뜻 따라서 다니던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결혼하자마자 장인어른 회사 들어가서 착실히 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외동인데다 아예 다른 직종이라서 물려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면 장인어른, 장모님께 매달 얼마씩 드리기로 하고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 계좌같이 지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장인어른께서 워낙에 술을 좋아하셔서 어떻게든 회식, 거래처, 미팅, 접대 등 별별 핑계를 다 대고 술을 엄청 마셔 대셨습니다. 저는 맥주 한두 캔 정도는 좋아하지만 고주망태 드는 건 싫어서 항상 적당히 마시고요. 어느 순간 장인어른간이 망가지셨는데 치료받으시다가 손쓸 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고 저는 장인어른 대신해서 회사 나가 있어서 간병은 장모님께서 다 하셨어요. 당연히 다른 간병인 분도 돈 써서 불러서 돌봐드리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래저래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부인에게 최선을 다할 틈도 없었습니다. 우선은 아이 건강하게만 낳자는 게 저희 부부 목표가 되었는데요. 그러고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죠.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3.4kg나 되는 튼튼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출산한 후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도 분위기 한번 잡기 정말 어려웠어요. 거의 출산 후 1년 차까지 아내랑 제대로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유하고 육아까지 하느라 아예 각방 쓰면서 지냈던 적도 많았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내가 계속 거절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망해서 마음이 쓰렸던 날이 잦았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혼자 해결한 날들이 많았고 아내에게는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기였던 건지 모르지만 더는 아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2살쯤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회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생각보다 회사 운영을 잘 해놓으셔서 제가 모든 업무를 익히는 데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꼬박 2년쯤 정말 고생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저희 거래처 사장님 아내분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도 잘 아시던 부부 내외셔서 타지지만 시간 내서 다녀오게 되었어요. 장모님께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셨을 정도로 워낙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이었고요. 저는 지금도 저희 회사에 영향 많이 주시는 거래처라 발인까지 보고 오겠다 생각하고 저녁쯤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2시간이 넘게 걸리니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장모님께서 저더러 그래도 아직 신혼인데 회사에만 묶여 있어서 어째 둘이 보낼 시간도 없겠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와서 입 밖으로 푹 하고 웃어버렸어요. 당연히 장모님께서는 왜 갑자기 웃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죠.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셨는데
비웃는 것처럼 보일까봐 허겁지겁 변명을 했습니다. 장모님께 장모님 말을 비웃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남처럼 지낸 지 꽤 됐어요. 각방도 쓰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내와 관계를 사실대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걔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민했어. 지 아빠가 외동이니 어화둥둥 키워서 그래. 자네가 이해 좀 하게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장모님에게 고민도 상담하고 위로도 받으며 도착하니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들어가 간단히 인사 나누고 앉아 의가족분들 위로해 주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날 오전이 발인이라 밤새면 되겠다 싶었는데 거래처 사장님께서 멀리서 왔는데 장모님 모시고 요 앞 호텔에서 눈 좀 붙이고 와. 나 정말 괜찮아. 우리도 좀 자고 내일 손님 맞게 편하게 쉬다 와. 하시면서 장모님과 제 등을 막 더미셨는데요.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대로 장모님과 호텔로 들어가 방 2개 잡고 쉬고 다음 날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씻고 자려 하는데 장모님께서 전화 오셔서 맥주 좀 사다 줘 하시기에 1층에 있는 편의점 갔다가 바로 장모님 방으로 향했는데요. 장모님 혼자 맥주 마시고 주무시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옆에 앉아 홀짝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야 얘기한다며 그동안 사는 게 참 외로웠어 하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다 저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특히 장인어른께서 술을 좋아했던 만큼 유흥도 참 많이 즐기셨거든요. 그게 장모님과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딸 낳아놓으니 자식은 예뻐하는데 장모님을 여자로서 대해주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툭하면 여자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하셨고요. 그래도 저희 아내,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딸에게는 참 잘해서 아빠 노릇 잘하면 됐다 하고 예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장모님도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박 30년 정도를 외롭게 지내오셔서 제 마음을 잘 안다고 위로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술도 한두 잔 들어가고 앉을 곳이 없어 침대에서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침대에 눕게 됐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 옆에 편하게 누워 얘기를 하셨는데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서 그런지 장모님과 아내가 닮아 보이고 정신이 막 오락가락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장모님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장모님도 거부하지 않으셔서 저희는 장서 관계이지만 장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방에서 잤는데 다음 날 다시 장례식에 가야 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제 방으로 갔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장모님이 안 계시더군요. 일이 생겨서 먼저 집에 간다고 문자를 남겨놓으셔서 저를 피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까지 발인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장례식장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며칠 생각 정리 좀 하고 장모님 댁에 찾아가 자꾸 피하시면 저 섭섭합니다. 언제까지 안 보고 지낼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 그냥 저 좀 장모님이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막 설득했어요. 장모님도 처음에는 난처해 하시더니 결국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시더군요. 회사에서 불쑥 점심시간에 장모님 댁으로 찾아가거나 드라이브 가자고 불러내 장모님과 함께 있다가 오는 등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거부하지 않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아내는 아이 낳고 나서 복직도 했고 육아하느라 정신없어서 저에게 큰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먼저 저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분위기도 잡으려 하더군요. 저희 애까지 장모님에게 맡겨놓고 와인과 술상을 차려둔다든지 다시 저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눈치를 줬지만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냥 나 먼저 자면 안 될까 등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아내와의 관계를 피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신혼 즐긴 건 딱 1년도 안 됐고 그 후로 임신 기간까지 합쳐 3년 넘게 남자, 여자로서 대면대면했으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줄기차게 내달릴 때는 냉정하게 거부했던 아내가 밉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 거부한 동안 나는 마음이 정리가 됐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당신한테 다시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라고 말이죠. 아내는 그 말 듣더니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매번 장모님에게 저희 애 맡기고 분위기 잡으려 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장모님도 아내에게 이런 얘기 들어서 저희 사이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장모님은 저와 몰래 만날 때 이런 얘기를 일절 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에게 우리 수연이 그만 용서해줘. 자기도 임신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지. 유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 후로는 원래 여자들 애 낳으면 예민해지고 그래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끈질기게 설득하셨어요. 또 제가 하자는 걸 다 따라와 주시기도 했고 언제나 제가 남자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심지어는 저에게 많이 피곤하면 나랑 만나는 시간을 줄이면 되지 않겠나. 내가 자네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 하실 정도로 강수를 두셨는데요. 저는 이미 장모님과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내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도 아내에게 맺혀있던 걸 풀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건 일주일에 2~3번이었으니 아내에게는 비교적 소홀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전처럼 아내에게 몸이 끌리진 않아 어쩔 수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저와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요. 장모님은 저희 둘 사이가 좋아지니 저에게도 더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를 해주실 정도로 적극적이어지기도 하셨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장모님 댁 놀러가서 저희 아이 소변 본다고 아내가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면 제게 뽀뽀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해서 끌려오시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장모님도 즐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가끔 이러실 때는 아내에게 들키는 게 아닐까 싶어 걱정도 됩니다. 제가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전혀 여자로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 아이와 가정을 꾸렸으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세요. 저를 아직까지도 설레게 하는 건 장모님인 게 틀림없네요. 몰래 뽀뽀하셨다가도 아내가 어디에선가 툭 튀어나오면 화들짝 놀란 모습이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 누군가가 저희 관계를 알면 미쳤다고 할 텐데요. 오히려 저는 장모님 덕분에 새로운 재미도 알아가고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요즘 엄마 외로워 보이시는데 우리 그냥 살림 합칠까? 우리 애기도 봐주실 수 있고 좋지 않겠어? 하고 저를 설득하려 하는데요. 어쩐지 마음이 두근거려서 저도 장모님도 합의하에 합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희 둘 다 거부하니 아쉬워하는데 들키지 않고 오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네요.